한의대학교, 저는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용환 원장입니다. 저는 치료를 할 때 면역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 기능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장 안쪽에는 점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장에서 좋은 것만 투과돼서 몸속에 흡수되면 좋은데 생각보다 나쁜 것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때 장점막이 이렇게 느슨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 독소들이 많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면역이 과항진되어서 면역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장 누수증후군 혹은 새는장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장이 세게 되어서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장 기능이 일단 좋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소화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까? 이것을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체온입니다.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다시 말해서 저체온증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만큼 나빠지게 되고, 체온이 1도가 높아지게 되면 내 몸의 면역력이 30% 정도는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 좋은데 그것을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율신경입니다. 내 몸의 자율신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척추의 건강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숙면을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키워드, 장 건강, 체온 유지, 자율신경,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기능에 있어서 진료실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물으시는데요. 원장님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어서 좋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안 먹으면 좋을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어서 먼저 나쁜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걸 좋은 걸 먹어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식단보다는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식습관을 5가지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드시고요. 두 번째는 웃으면서 드시고요. 세 번째는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네 번째는 가급적 물기는 없게 드시고 다섯 번째는 먹고 나서 걸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일정한 양의 일정한 양을 드시라는 것은 우리 위장과 소화기는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직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먹던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대부분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맞춰 먹으니까 그 시간이 되면 소화 효소를 품품 이렇게 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항상 소화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식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행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맞춰서 먹는 전통이 어떻게 보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거고요. 일정한 양을 드셔주시면 좋겠는데 일정한 양은 어느 날은 뷔페를 이만큼 먹었다가 어느 날은 소식한다고 안 먹었다가 어느 날은 또 과식을 했다가 어느 날은 그 전날 과식한 게 또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날 죄책감 때문에 또 적게 먹었다가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한 것이 심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범위가 조금 과식하거나 적게 먹은 이 정도가 20% 안에서 유지를 되면 좋겠고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먹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하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웃으면서 먹는 건데요. 이 우리 몸에 특히 위장 같은 경우에는 얼굴 표정과 굉장히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얼굴에 있는 문제든 다 위장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얼굴이 웃으면서 먹게 되면 위장도 편안해지고요. 얼굴이 찡그리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으면 아마 체하거나
위장이 이렇게 딱 굳는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꼭꼭 씹어서 먹는 건데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 번 숟갈을 드시고 난 다음에 몇 번 정도 씹어 드실까요? 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경우, 남성들의 경우에는 조금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10번 정도를 겨우 씹는다고 하고요. 짜장면 같은 걸 드실 때는 몇 번 씹을까요? 한 3번 정도 씹는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30회를 씹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 음식을 넣고 한 숟갈 정도를 30회 정도를 꼭꼭꼭꼭 씹어주셔야 되는데 이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씹음으로 인해서 턱관절이 훈련이 되고 많이 씹어주니까 신분비가 일어나서 뇌 활동도 일어나고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도 맞아지고요. 무엇보다도 꼭꼭 씹어주게 되면 효소 분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서 위장이 그만큼 편안해지고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미리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씹는 것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만큼 위장 부담이 늘어나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처음에 말씀드린 장 속의 점막들이 상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씹는 것과 비슷한 연장선인데 가급적 물기를 없게 드시는 겁니다. 한국의 음식 중에서 요즘 조금 잘못된 음식 문화 중에 하나가 물, 국, 찌개, 탕 음식이 너무 식사할 때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국이 이만큼 크게 여러분들 찌개 먹으러 가시면 찌개가 이만큼이고 메인처럼 느껴지고 밥이 조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식단에서 우리나라 식단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화고요. 옛날의 식단으로 가면 갈수록 조선시대 반상이나 보면 밥그릇은 큰 대신에 물론 그 당시에는 탄수화물이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였으니까 밥이 좀 큰 대신에 국은 종지로서 입을 축이는 정도로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국이 너무 크고 찌개가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물기를 밥 먹을 때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친구들 보면 국을 이렇게 한 사발 들이켜서 바닥을 보이는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배 두드리면서 꺽 하는, 그러고 나서 또 물을 한 사발 이렇게 들이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식습관입니다. 식사를 꼭꼭 씹어 먹을 때 물기를 없이 많이 씹어 먹게 되면 그만큼 소화효소 분비가 일어나게 되고 물과 식사를 함께 먹게 되면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위장이 처지게 되고 무겁기 때문에 위 하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물기 때문에 점막이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점막이 상하게 되어서 결국 또 소화기 전체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 국, 찌개, 탕, 음료수를 가급적 식사하시는 동안에는 좀 멀리 하시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나머지 시간에는 물을 좀 많이 드셔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먹고 나서 조금 충분히 걸어줄 것인데요. 대체로 20분 정도를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중에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고 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카페로 가서 커피를 이렇게 드시는 건데 카페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식사를 하시고 카페를 가실 일이 있으면 걸어서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20분 정도 위장 속에 있는 음식과 물기를 이렇게 합쳐 놓지 않으면 좋기 때문에 20분 정도 조금 걸어서 약간 소화의 시간을 벌어두시고 그렇게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기도 편안해지고 나머지 장 전체의 건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것을 안 먹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식습관,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